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곡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공허하고 허탈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는 며칠 전에 저희 공부방에 있는 책꽂이를 정리를 하면서 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더라고요. 저희 공부방에는 각 개인 책꽂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몇 권의 책들은 책꽂이에 놓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 책꽂이를 정리를 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책꽂이를 정리하게 됐어요. 그 아이의 책꽂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허탈하니 왠지 마음이 휑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크게 느껴진다는 옛 어른들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퇴원한 이후에 그 공백이 그 아이의 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있을 땐 몰랐는데 아이가 나가고 없으니까 왜 이렇게 그 아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휑하니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참 성실하고 착하고 선생님 말을 잘 따라준 관계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성장을 하게 된 아이여서 아이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자기주도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혼자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고 이제 학원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공부방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아이들을 어디까지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마다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받으면 내가 이 아이를 이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 놓겠다 하는 기준이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아이로 키워보고 아이를 성장하고 아이를 지도하고 리더해 보아야겠다라는 그 기준으로 아이를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오면 선생님표로 수업을 해요. 선생님이 숙제도 정해주고 선생님이 숙제 관리도 하고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 시기가 되면 제가 아이한테 하나씩 띄워주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아이가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아이가 자기가 결정한 걸 아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씩 제가 했던 거를 떼어주면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를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아이를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100% 선생님표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하나하나씩 아이표로 넘어가면서 저는 아이와 함께 관리를 하면서 아이 진도표를 같이 계획하고 지켜보고 아이를 믿어주고 이끌어주게 하거든요. 저희 공부방에 한 3, 4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표도 자기가 짜고요. 진도표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짜고요. 그리고 숙제양도 자기가 정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정한 숙제양이나 진도표를 보고 크게 무리가 없으면 저도 승낙을 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학교 성적도 제법 잘 나오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계획표 짜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 계획표대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그렇게 실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내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만 중요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영어도 중요해. 내가 가르쳐준 계획, 내가 가르쳐준 공부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준 걸 네가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보고 실행해봐서 너만의 공부법을 찾아라 라는 말을 수시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영어 계획표도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영어 외에 국어나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도 계획표를 짜서 실천해보라고 아이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저한테 이제 익숙해지고 혼자 계획표도 짜고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1학기 때도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도 자기 스스로 모든 공부 스케줄 짜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달성 쉽다 싶어서 엄마한테 이제 자기 스스로 한번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계획을 짜서 나 혼자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엄마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래,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나 혼자 계획 짜고 나 혼자 인강 들으면서 나 혼자 공부 실천해보는 걸 지금 해봐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나만의 공부법을 맞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응원합니다. 충분히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는 불안하지만 그렇게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6개월 동안 아이 스스로 하는 걸 지켜보고 아이가 잘하면 이대로 밀고 고등학교까지 가기로 해보기로 했고요. 6개월 지켜보다가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하는 내공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저희 공부방으로 컴백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이 응원하면서 아이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도 그 아이 자리를 보면 문득문득 그 아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이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 할 수 있게 자기가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표대로 공부하고 책임과 의무감을 잘 심어줘서 내보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고 아이와 함께 해왔는데 막상 이렇게 아이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갔음에도 그 아이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더라고요. 책꽂이 정리를 하면서 그 아이가 문득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잘공이가 계획표를 세우면서 잘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상황을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학원에 다닐 때처럼 그렇게 긴장감 있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 나름대로 여러 과목을 잘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잘 자기주도 할 수 있게끔 잘 잡아주셔서 아이가 하나하나 계획표를 세워가면서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학원도 시험 공부를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하니 어머니 잘공이에게 지금부터 조금씩 시험 공부 준비를 하라고 전해주시고 옆에서 잘 지켜보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도 왠지 딸아이를 시집 보낸 것 같고 그 아이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음이 공허하니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키운 아이가 잘 되어서 잘 성장하고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제가 남아있는 아이들을 또 잘 키워봐야겠죠. 또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힘을 내고 또 그 아이들을 또 잘 키워서 혼자 일어설 수 있고 자기 주도를 잘 이끌어가고 계획을 세워서 책임과 의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또 그 아이들과 함께 해보려고 또 힘을 내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나 자신을 화이팅하고 남아있는 나의 아이들에게도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